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2,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몸은 하루에 50% 정도를 기초대사에 사용하고 20% 정도를 신체활동 대사에, 그리고 소화에 20에서 30% 정도를 소비합니다.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하루 종일 먹게 되면 소화 에너지로 10% 이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당신이 육류와 가공식품으로 배를 가득 채우면 소화 에너지로 50%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즉 육류를 먹거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으로 먹게 되면 그것들을 소화시키느라 하루 종일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당신이 무슨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런 짬뽕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용어와 숫자로 현혹하는 전문가들에게 정신을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났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불러 괜히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것이 몸을 힘들게 하는 음식이라는 자연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소화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물이고 그 다음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라는 점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로 당신을 누군가가 설득시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저항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수분 가득한 과일과 채소로 하루 종일 식사를 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 소화 에너지를 10%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에너지를 배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벼운 몸을 더 활동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의대에 갈 필요도 없고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의 주제, 산 음식과 죽은 음식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이죠. 죽은 음식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 비만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열쇠는 정오까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드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공의 열쇠는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의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 음식을 먹기를 실천하면 하루 음식 섭취량의 약 3분의 1 정도 산 음식을 먹는 셈이죠. 당신의 죽은 음식 섭취량이 10% 이하라면 이는 엄청난 진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5대5에 도달하는 방법은 점심과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지침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게 하는 박탈감도 없습니다. 굶을 필요도 없고 음식 대신 특별한 분말 음료나 영양제를 사느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침을 과일과 과일 주스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점심과 저녁이 남았습니다. 아침 과일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50% 중 약 25%를 공급하므로 나머지 25%는 점심과 저녁에 섭취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저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고깃덩이 옆에 숨죽이며 얌전히 숨어있는 방울토마토나 양상추 한 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접시에 가득 담긴 풍성한 채소를 말합니다. 양상추와 토마토를 포함해서 오이와 시금치, 새싹 채소, 샐러리, 당근, 피망 등 어떤 채소든지 가득 담으십시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간단한 공식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 외에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두 가지 주요 식품을 농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단백질과 녹말입니다. 단백질에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콩식품 등이 있습니다. 녹말에는 감자와 파스타, 빵을 비롯해서 쌀과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이 있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 음식이나 녹말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각종 채소와 샐러드를 함께 먹습니다. 저녁에도 단백질 음식이나 녹말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종 채소와 샐러드를 함께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채소와 샐러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샐러드와 함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나물과 같이 익힌 채소를 같이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샐러드는 항상 생채소 샐러드를 의미합니다. 사실 꽃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이 살짝 데친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짝 데친 채소는 중립적입니다. 다만 채소가 물러질 때까지 너무 익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어느 정도 익긴 하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섬유질과 일부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테이크를 드신다면 샐러드와 살짝 데친 채소를 함께 드시면 되죠. 당신이 파스타를 먹고 싶다면 샐러드와 살짝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구운 닭고기나 생선을 원하셔도 마찬가지죠. 밥을 드실 때도 데친 채소와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음식이나 녹말 음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데친 채소나 샐러드만 드셔도 됩니다. 점심때 무엇을 먹든지 샐러드와 함께 드시고 저녁을 무엇을 먹든지 샐러드와 함께 드십시오. 어느 날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모두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심에는 샐러드와 채소를 곁들인 테스케 스테이크를 먹고 저녁에는 샐러드와 채소를 곁들인 파스타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끼에 모두 섞여서 먹지 않고도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샌드위치나 햄버거 또는 피자처럼 단백질과 녹말을 함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단백질과 녹말을 함께 먹지 말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화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화를 간소화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살을 빼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A라는 음식은 B라는 음식보다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지만 다른 음식들은 에너지 소비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죠. 단백질과 녹말과 같은 농축식품은 익힌 채소나 샐러드보다 분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매일 무한정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죠. 끼니마다 농축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당신이 살을 빼는 데 사용돼야 될 에너지입니다. 조금 단순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농축식품은 무겁고 포만감이 높습니다. 농축식품, 즉 단백질과 녹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샐러드를 먹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소화기관이 해야 될 일을 줄여주면
살이 빠지는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살부터 25살까지 고통스러운 위장장애로 고생을 했는데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한 약물을 들이부으며 살았습니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저에게 어머님은 소화제 먹고 더 먹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먹을 때마다 몸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25살에 적절한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자 마법처럼 소화장애가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식사 후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싶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놀라운 원리를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 수십 가지 형형색색의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뷔페 식당에 들어갈 때부터 흥분되죠. 그러나 양주와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로 마시면 쉽게 취하게 되고 다음날 새벽 화장실로 직행하듯 화려한 식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원칙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혁신가들이 처음 등장할 때 항상 바보와 미치광이로 조롱을 받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적절한 음식 조합의 원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론을 실천한 복통 환자들이 씻은 듯이 낫고 살을 빼는 동안 그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론이냐고 전문가들이 비웃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그 원리를 설명할 뿐입니다. 단백질에는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녹말에는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산과 알칼리를 함께 섞으면 중화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소화액이 위장에서 중화되면 전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음식이 상하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섭취할 때 속쓰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백질과 전분을 섞어 먹지 않으면 속쓰림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루에 적어도 50% 이상의 산 음식을 섭취하시고 채소와 샐러드를 곁들인 식사에 단백질이나 녹말 음식 중 하나만 선택해서 드십시오. 이것은 에너지 절약 때문입니다. 한 종류의 농축식품은 두 종류의 농축식품보다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에너지를 은행에 넣어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분의 에너지를 독소 배출에 사용해서 비만과 질병이 치유되는 원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로 다른 기기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짧게 시간이 나서 짧은 시간에 녹음을 해봤습니다. 예.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에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